자,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요즘 주식 TV의 리차드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오늘 상한가를 간 이 솔트웨어라는 종목을 통해서 복귀를 한번 해보면서 이 종목의 매매 관점, 그리고 저도 이제 오늘 이 종목을 매매했는데 제가 이 종목에 대해서 매매를 했던 이유, 이 종목의 매매 포인트, 그리고 오늘 영상 주제라고 할 수 있는 이 강한 종목의 특징에 대해서 좀 설명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신다면 오늘 솔트웨어를 매매하지 않으셨다고 하더라도 이 상한가를 가는 종목들의 특징, 그리고 정말 강한 종목들 있잖아요. 정말 강한 종목들의 특징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 요즘 주식 TV에서는 실시간 주식 속보 메신저인 텔레그램 급등일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가 켜놓은 이 텔레그램 창인데요. 이제 구독자 수가 무려 6만 500명 정도가 구독을 하고 계신 주식 텔레그램 채널 중에서 가장 큰 텔레그램 채널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 이제 실시간 속보가 매일 올라갑니다. 장중, 장전, 그리고 장 마감하고까지도 매일 올라오고 있으니까 구독하셔서 좋은 내용들 무료로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뉴스와 함께 뉴스에 대한 관련주, 이 뉴스에 대해서 어떤 관련주들이 움직이고 있는지 설명해드리고 있고, 뉴스에 대한 해석까지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하셔가지고 주식하시는데 많은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들어오시는 방법은 제가 영상 더보기란 링크 그리고 댓글로 고정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많이들 들어오셔서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시작을 해볼 텐데요. 일단 오늘 이제 상한가를 간 이 솔트웨어라는 종목, 혹시 아무래도 이제 장초에 너무 빠르게 상한가를 가가지고 못 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상한가를 좀 직행을 했다고 할 수가 있는데, 그 이후로 오늘 상한가가 한 번도 풀리지 않으면서 오늘 제가 생각하기에 정말 강하다, 정말 세다 라고 느꼈던 종목이 아닐까 싶은데요. 뭐 자랑을 하는 것은 아니고 저도 이 종목을 오늘 장초에 좀 발견을 해서 매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매매한 포인트, 그리고 매매 관점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게 이 종목이 아무래도 이제 거의 9시 6분 만에 상한가를 갔으니까 장초에 한 9시 10분까지 좀 집중해서 보지 않았으면 좀 매매하기 힘들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종목이. 주도주 느낌은 아니죠. 정말 그냥 강한 종목의 느낌입니다. 하지만 저도 이제 매매한 입장으로서 매매가 불가능한 종목은 아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이제 봤다면은 매매가 가능한 종목이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그 관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그 뭐 주식 이제 뭐 장기 투자를 하시던, 중기 투자를 하시던, 단타 투자를 하시던, 단타 매매를 하시던, 어떠한 종목을 좀 선택을 하실 때 어떠한 포인트를 가장 중요하게 혹시 보시나요? 저는 제가 이제 실시간 방송에서도 늘 강조하는 부분인데, 바로 저는 아무래도 단타를 치는 매매하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바로 차재수입니다. 차재수. 이거는 어떻게 보면 좀 제가 만들어낸 단어예요. 제가 좀 스스로 외우기 쉽도록 스스로 만든 단어거든요. 왜 차재수냐? 차트, 그리고 재료, 수급. 수급은 이제 거래대금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좀 바로 외우기 쉽도록 차재수. 뭔가 사람 이름 같기도 하고, 좀 외우기 쉬워서 이렇게 차재수로 이렇게 좀 저는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저도 이제 종목 선정을 할 때 여러 가지 중요한 포인트들을 확인을 합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느끼기엔 이 세 가지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뭐 다른 종목이 이제 좋아 보여도, 아무리 좋아 보여도 이 차재수를 만족하지 않으면은 저는 매매를 하더라도 좀 비중을 줄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제가 수익이 좀 난 상태라면 웬만하면 좀 매매를 안 하려고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재수가 이 세 가지가 다 만족되는 종목에서만 매매를 한다라는 것이 저의 원칙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를 만족하는 종목이 제가 생각하기에 요즘 시장에서 한 5개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하루에. 그래서 이 5개 종목 내외에서 이제 매매를 할 때가 많겠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차재수를 다 만족하는 종목에서 매매를 했을 때 수익이 날 확률이 제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한 80% 이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타점 이상에서 손실이 날 때도 있지만
제가 이제 손절을 하고 나서 잘 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까지 합친다면 수익 날 확률이 저는 80%, 오히려 90%까지도 육박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뭐 주식에 100%는 없으니까. 그런데 아무래도 이렇게 그 매일 차재수를 만족하는 종목들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페이크에도 많이 당하고 이거 차재수 다 만족하는 줄 알았는데 내가 생각해 보니까 다 만족하는 줄 알았는데 시장에서는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네 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이 좀 어려운 거겠죠. 그래서 이 차재수를 선택을 할 때, 뭔가 이제 거래대금이 많이 터져도 차트랑 뭐 재료가 애매한 경우도 있어요. 예. 지금은 좀 생각이 안 나지만 예전에 그 시장이 좀 안 좋았을 때 무상증자 관련주들이 막 무상증자 가능성 뭐 이런 걸로 좀 잘 갈 때 거래대금은 많이 들어왔는데 무상증자 가능성 때문에 가는 거다 보니까 재료가 좀 뭔가 좀 아쉬운데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무상증자 관련주에서는 잘 매매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경우도 있었고요. 아니면 재료가 정말 강해요. 재료가 와 이거 완전 상한가 재료인데 라고 제 스스로는 생각을 했지만 시장에서는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아서 그런지 거래대금이 되게 적게 터지고 분봉상으로도 흐름이 안 좋은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다 만족을 해야만 저는 비중을 태워서 매매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이거를 그래서 만족하지 않는다면 비중을 줄이거나 정말 보수적으로 볼 때는 아예 내 종목이 아니구나 하고 보내줄 때도 많다는 거죠. 하지만 오늘 이 솔트웨어라는 종목은 이제 제 개인적으로는 차재수에 다 만족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매매를 하면서 영상을 찍을 때 이 내용을 한번 설명해 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해서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솔트웨어라는 종목을 보면서 어떤 식으로 차재수를 만족을 한번 하는지 하나하나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차부터 보겠습니다. 그냥 차트라고 하면 여러분들 뭐죠? 저는 일단 일봉이랑 그 다음에 분봉을 보는데 분봉은 이제 1분봉이랑 15분봉을 봅니다. 그래서 이 차트상으로 만족이 되냐라는 것인데 차트를 좀 세분화시켜서 일봉상 매물대가 있는 자리냐 그리고 일봉상 충분히 상승이 가능한 자리냐 먼저 살펴보고요. 그리고 이제 분봉을 봤을 때 아무리 일봉이 좋아도 분봉 흐름이 안 좋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분봉 흐름이 좋냐 그러니까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해가지고 분봉상으로 흐름이 윗꼬리를 달지 않고 죽지 않고 계속 분봉상 종가, 고가를 갱신하는 흐름이 나오느냐 그렇게 이제 봤을 때 차트가 만족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솔트웨어를 한번 보시면 일봉을 한번 볼게요. 일봉 지금 좀 길게 보면은 이렇게 이제 그렇게 솔직히 말해서 일봉상 길게 보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근데 저는 이 차트를 볼 때 150개 정도로 설정을 해요. 그래서 150이 이제 봉이 150개니까 거래일로 따지게 되면은 6개월이 120개 정도 되죠. 그러니까 한 7개월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 7개월 정도를 일봉을 봅니다. 그래서 일봉상 7개월 정도를 봤을 때 150개로 설정을 했을 때 매물대가 있는 자리인가 여러분들?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자, 일단은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 거래대금이 터진 그런 매물대로 작용할 수 있는 봉이 제가 봤을 때는 요봉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요봉이랑 요봉. 근데 거래대금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게 크진 않고요. 여기 이제 윗꼬리가 달려가지고 일종의 좀 매직봉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윗꼬리가 좀 길게 달려서 이것도 매직봉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충분히 매물대로도 작용할 수 있는 봉이긴 한데 오늘 당일날 조금만 강한 재료가 나오더라도 요 정도 매물대는 소화가 가능하겠다 이렇게 좀 본다는 거죠. 그래서 일봉상으로는 만족이 되어 있습니다. 매물대가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그리고 나서는 여기는 완전 거래량이 죽은 자리니까 이제 저점을 높이면서 올라온다면 오늘 딱 터질 수가 있겠다 이렇게 판단을 했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장기 이평선도 되게 중요하게 보는데 이 장기 이평선 이 121선 검은색 선이 121선이에요. 이 121선 위에서 지금 주가가 놀아주고 있죠. 그리고 최근에 뭐 거래량은 적었지만 좀 지지를 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장기 이평선 위에서도 주가가 놀아주고 있네 이렇게 판단을 했던 거죠. 그러면 일봉상으로는 좀 문제가 없는 종목이구나라고 첫 번째로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분봉을 봤을 때 이건 너무 빨리 가가지고 분봉 흐름은 솔직히 말해서 얘기할 게 없어요. 하지만 이거를 봐야 될 것 같아요. 1분봉 말고 15분봉을 보게 되면은 단기적으로 계속 이렇게 윗꼬리를 치다가 오늘 갭 상승을 하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갭 상승을 하면서 시작을 해가지고 요 계속 부딪히는 라인을
그냥 시가부터 돌파를 해내고 시작을 한 거죠, 애초에. 강하게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그러면 요 매물대를 단기적으로 소화를 했구나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갭상승을 하면서. 그러면 여기서 그 전일 고가, 전일 종가까지 밀리지 않는다면 충분히 돌릴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한 거죠. 네, 1분 봉이 요 봉인데. 그래서 갭상승을 하고 1분 만에 조금 밀리긴 했으나 그 이후로 바로 반등에 성공하면서 상한가까지 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일봉도 그렇고 그 분봉도 만족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차트는 만족이 된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재료입니다. 오늘 이제 뭐 차트 같은 경우에는 너무 빨리 상승을 했기 때문에 좀 간단하게 봤던 부분이고, 이 재료가 저는 좀 좋게 봤어요. 그 최근에 이제 본디라는 것이 좀 새로운 그 유행으로 좀 나오고 있는데, 그 이제 저도 이제 인스타를 합니다. 저도 인스타그램을 하는데 제 친구들이 그 스토리를 올릴 때 저도 이제 친구들이 올린 스토리를 구경을 하겠죠. 구경을 하는데 요즘 이런 그 이미지가 굉장히 스토리에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본디라고 해가지고 되게 이게 유행이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는 시장에서 관련주가 없나? 라고 잠깐 생각이 들었을 때 주말간 여기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이런 뉴스가 2030 빠진 본디의 정체, 그래서 뭐 중디은든 젤리의 재탄생 이러면서 주말간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뉴스를 보고 이거 시장에서 관련주 나오면 크게 반응할 수 있겠다, 미리 생각을 했던 부분이 있었죠. 그래서 이 재료가 굉장히 좀 괜찮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실생활에서도 실제로 많이들 빠져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재료라는 것은 저는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는데, 주가는 상승의 명분이 좀 뚜렷하게 있어야 강하게 상승을 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매일 상한가 간 그 종목을 한번 분석을 해보거나 살펴보면 이유 없이 상한가를 가는 종목은 잘 없습니다.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모르는 그런 이유로 상승을 했겠죠. 그래서 저는 상승을 하는 데는 당연히 재료가 있다. 특히 이제 상한가를 가는 데는 당연히 재료나 뉴스, 명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종목으로 움직이는 주포나 세력 입장에서도 주가를 올릴 수 있는 근거가 마련이 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저는 재료를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 그래서 많은 여러 가지 부분들을 분석해야겠지만 차재수 중에 재료가 들어가는 것이 그 때문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장전에 이런 뉴스가 있었기 때문에 솔트웨어는 관련주로 분류가 된 것을 보고 재료까지 탑재를 했네. 그럼 이제 차재가 만족을 하죠. 자,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차재가 만족한 상황에서 이제 거래대금만 터지면 오늘 이 종목 엄청 강하게 가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마지막으로 이제 수급 거래대금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저는 뭐 차트 재료도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만 이게 다 만족을 한다고 하더라도 종목이 거래대금을 만족하지 않는다면 매매를 잘 하지 않는 편입니다. 그만큼 차재도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수급 거래대금이다 라고 저는 제 관점은 그렇거든요. 그래서 차재가 부족해도 거래대금이 시장을 지배할 정도로 강하게 터진다 하면 좀 비중을 줄여서라도 매매를 하려고 하고요. 뭐 재료가 좀 부실해도 차트가 좋고 거래대금이 엄청나게 터진다 하면은 매매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거래대금이 중요하다. 왜 중요하겠냐라고 물어보신다면 결국 시장에서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겠죠. 돈이. 어쨌든 이제 돈으로 주가를 올리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 돈은 거래대금, 거래량으로 나타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가장 거래대금이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기 때문에 가장 우선시하는 요소 중에 하나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차재수 하다 보니까 이제 제일 뒤에 가 있긴 하지만 수차재라고 하고 싶어요. 수차재. 네, 수차재. 네, 그래서 거래대금이 그만큼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거래대금을 한번 볼게요. 솔트웨어. 거래대금이 오늘 이제 170억밖에 안 터졌으니까 거래대금 뭐 그렇게 많이 터진 건 아니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 거래대금이 많이 터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종목이 어느 정도의 시가총액의 종목인가, 어느 정도의 유통비율을 가지고 있는 종목인가도 같이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주식시장에 뭐 굉장히 많은 우량주도 상장이 되어 있죠.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와 솔트웨어를 비교해 봤을 때 삼성전자에서 1000억 터지는 거랑 솔트웨어라는 이런 소형주에서 1000억이 터지는 거랑 같을까요, 여러분들? 저는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솔트웨어는
지금 보시면은 시가총액이 600억대 종목이에요. 시가총액 600억대 종목이고 유통비율도 30%가 안 됩니다. 그만큼 이제 소형주라고 할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삼성전자는 엄청나게 그 시총이 큰 우량주죠. 그래서 그런 우량주와 소형주에서 같은 거래대금이 터진다고 하더라도 상승할 수 있는 주가의 폭은 다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소형주는 뭐 170억밖에 안 되지만 소형주기 때문에 유통비율이 작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거래대금이 터졌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거를 이전 그 차트랑도 좀 비교를 해봤을 때 오늘 그냥 1분봉으로만 봐도 오늘 지금 1분봉 상으로 이제 제일 첫 봉에서 5억이 터졌는데 이 종목이 보면은 엄청 잠잠하다가 오늘 5억이 터진 거죠. 며칠간 잠잠하다가 갑자기 갭상승을 하면서 갑자기 이제 뜬금없이 엄청 크게 거래대금이 들어왔다라는 것은 이유 없이 이렇게 들어왔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거래대금이 들어왔다. 그래서 거래대금이 평소보다 훨씬 많이 터졌구나라고 판단을 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 종목은 차지수가 다 만족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차지수가 다 만족이 되는 것을 저는 일단 차제는 오늘 그 장전에 미리 파악을 했고요. 장전에. 왜냐하면은 차트 1봉은 장전에 확인을 했었고 분봉은 오늘 이제 시가가 갭 뜨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차트 확인했었고요. 그리고 재료는 주말간 이런 뉴스가 있었다는 걸 알고 있었죠. 그래서 재료도 미리 파악을 했던 거고 그런 상태에서 이제 거래대금만 들어오는 것을 확인하면 되었는데 거래대금까지 생각보다 많이 들어오네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 종목에 비해서 그래서 차지수가 다 만족을 하네 하면서 적극적으로 매매를 한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돌파 매매를 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이제 만족할 만한 수익이 나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이 강한 종목의 특징, 정말 강한 종목 그리고 주도주의 특징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종목 선정을 하는 데 있어서 저는 이 차지수 세 가지 요건을 무조건 만족을 해야만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종목 선정이 어려우신 분들은 물론 이제 융통성 있게 거래대금이 엄청 많이 터지면 재료가 좀 부족해도 매매를 하고 재료가 엄청 세면 차트가 좀 별로라도 매매를 하고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종목 선정이 어려우신 분들은 이런 차지수가 모두 완벽하게 만족되는 종목에서만 매매를 한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늘 종목 선정 전에 내가 매수하고 싶은 종목이 있는데 맨날 이제 차지수 이렇게 되뇌이면서 이 차지수가 다 만족을 하는가 내가 이 종목을 매매를 했을 때 차지수가 다 그 만족되는 종목에서 지금 매매를 하고 있는가 계속 한번 되뇌이면서 주식을 하신다면 조금이라도 확률을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이 솔트웨어에 대한 매매 관점 그리고 강한 종목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도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리차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